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10월 마지막 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 방송이요? 네,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시즌2를 선배인 지도 이제 2달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예, 예. 먼저 우리 인사부터 좀 드려야죠. 예. 10월의 마지막 밤은 슬퍼. 뭔가 멜랑꼬리해지는데 밖에 날씨도 안 좋습니다, 지금. 네. 비가 좀 올라오면 확 와서 해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밤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어제도 과음하신 것 같은데 뭐 벌써 또 뭐 얼마나 또 숙취 해소되셨다고 또 소주가 생각나세요? 저는 직업이 술 먹는 내 직업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시고 있는 분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으로 계신 김종대 선생님이시고, 예, 예.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예. 네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또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인기 가수 손병희, 이정열님을 모시고 예. 즐거운 또 공개 방송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예. 공개 방송 끝난 다음에 지난 한 주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공개 방송은 역시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항상 우리 공개 방송을 하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나세요. 네네. 정말 정치하고는 담 쌓을 것 같은, 네. 정말 이 땅에 평범하신 어르신도 오셨고 또 청년도 오셨고 예비 부부도 오셨어요. 네, 그 그 커플은 그냥 맨 앞자리에서 두 손을 꼭 잡고. 꼭 잡고 다 들었어요. 예. 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예. 근데 그 여자가 나이가 7살이 많아. 8살 연상이더라고요. 여덟 우리가 살 너무 또 방송에서. 그래서 남자 네. 잘 데리고 살아는데. 네네. 하여간 언젠가 저도 줄에 한 번 서보고 싶다. 그 커플을 보니까요. 그런 이게 방송으로 느낌입니다. 나가면 또 이제 줄의 요청이 쇄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빨리 결혼 날짜들 잡으세요. 우리가 3포 세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젠 7포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3포는 7가지 다 외우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포기한 세대다. 이런 세대도 각고의 노력으로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축하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3포 세대 탈출을 기념하는 네. 이런 어떤 거 주례사를 멋있게 해보고 싶다. 제가 뭐 아직까지 그럴 나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3포 세대들 힘내시고 빨리빨리 결혼합시다. 네. 일단은 결혼하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나아요.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우리 김종대 단장님은 방송 시작 때는 굉장히 피곤하면 쪄들어 있어갖고 막 이러다가도 방송이 시작되면 뭐 자꾸 새로운 공약들을 자꾸 제시를 하세요. 예, 이제 지금 줄의 공약을 제시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결혼을 앞둔 분들 중에 네. 예, 우리 김종대 선생님의 또 멋진 주례사를 네. 원하시는 분들은 예.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예,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마련해 약속을 드리도록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공개 방송을 거기 가서 하죠. 결혼식을 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김용대 단장님의 명 칼럼인 5분 칼럼을 주례사로 좀 대신하고, 대신하고. 예, 이 결혼식장을 한번 진짜 한번 공개 방송으로 꾸며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재밌습니다. 예. 네네네. 자, 오늘 우리가 그 방송에서 다룰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일본 자위대. 예. 그전에는 이제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논란거리였는데. 논란거리요. 최근에는
북한, 북한에 갈 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게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국방부 얘기가 다르고, 일본 또 방위성 얘기가 다르고. 그래서 뭐 미국 얘기가 또 뭔지. 뭐 이런 어떤 삼자 간의 또 미묘한 역학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매체에 다뤘습니다,만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F-35 도입하는 문제. 그건 FX. 그건 FX. 그 다음에 KFX. 일명 보라매 사업으로 가는. 그러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 생산한다라고 하는 이 사업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이게 좀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하늘로 뜰 것인지, 아니면 엄청난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누구의 주머니만 두텁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때마침 그래서 뭐 보니까 그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이거 관련해서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곧 뭐 이 내용을 발표할 계획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 달 목요일 날 당에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입니까? 1차입니다. 계속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 아니, 나는 한 번 하면 끝까지.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이 좀 내일 다른 공개 방송 일정 때문에 월요일 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틀 후에 그 내용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최근에 국방부로부터 뭐 언론 제소를 당하셨다.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쓴 글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그 모든 지난 2년간의 그 국방부에서 FX와 관련된 모든 흐름은 오로지 F-35 구매를 위한 계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F-15 사일런트 이글로 선정된 그 방위사업청의 입찰 결과를 국방부가 개입해서 부결시키고, 이게 재작년 9월이었죠. 그 다음에 그해 12월에 합동참모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한국의 미래 전투기의 요구 성능에 스텔스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이걸 집어넣기 때문에 대상 기종은 F-35 단독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그 스텔스 전투기는 이제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이제 에어쇼에도 참가해서 화제가 됐던 미국의 F-22가 있고, 지금 이제 F-35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데 F-22는 미국이 해외에 판매하는 기종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기종은 F-35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경쟁 기종이 다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합동참모회의 결정은 F-35 구매를 위한 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4년 9월에 F-35를 단독 기종으로 수의 계약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주장이고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국방부 얘기는 합동참모회의에서 스텔스 기능을 요구한 것은 F-35라는 특정 기종을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텔스라고 하는 그 작전 그 성능 요구의 표현이지, 이걸 F-35 구매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뭐 경쟁 기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경쟁 기종이 없는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게 기사가 잘못됐다. 아니, 내가 동네방네 한번 뭐 우리 비전문가들한테도 한번 물어봐도 이게 말이 되냐 얘기인데. 그러면 스텔스기 사자는 얘기가 F-35 사자는 얘기지, 그게 뭐 아니면 뭡니까? F-22 사자는 얘기입니까? F-22는 미국이 절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그 어떤 나라에도 좀 판매를 안 하고 있는, 안 하는데 그런 기종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합동참모회의나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도 그건 F-35를 특정 기종에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다. 참 사람 아주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 김종대 단장이. 이게 F-35를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 아니라면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아니라면 그냥 필요해서 위원들이 제기해서 한 겁니다. 국방부가 한 것도 아니다. 장관이 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제소를 했는데 웃겨서 뭘 언론 제시를 하십니까? 그냥 소송을 거세요. 차라리 법정으로 갑시다, 우리. 그럼 그게 한겨레 신문사가 대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럼 정정보도를 요청한 겁니까?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죠. 아니, 이걸 어떻게 정정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은 건수를 찾다 찾은 게 찾다 이거고. 아니, 물론 그 앞에 사소한 것도 있어요.
2013년에 그 8월에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귀국할 때 네. 하루 앞당겨 귀국했다고 내가 썼거든. 네. 첫 해에 그 당시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미국 와서. 국방장관 네.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상해진 거거든. 그렇죠. 네. 하루 앞당기지 않았다. 이걸 제일 강조해. 요거 하나 걸어놓고 네네네. 나머지는 이런 거. 네. 그래서 애들 장난합니까 지금? 네. 지금 여기가 뭐 소꿉장난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F-35 안 살려고 스텔스 기능 그거 넣었다면은 네. 그러면은 F-21을 왜 구매 협상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 귀찮게 만들겠다는 신봉. 그래가지고 위축시키겠다. 더 중요한 건 김관진 실장이 책임이 없다. 네. 이걸 하려고 흔적을 남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스텔스 기능을 지금 굉장히 좀 건조한 날씨여가지고 목감기 걸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좀 심해. 네, 저도 좀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목감기 증상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뭐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거 밥을 먹는데 주변에 다 설렁탕 집이 있는데 제육볶음이 하나 있다. 네. 집이. 오늘 고기를 먹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설렁탕을 시켜놓은 거야. 네. 그러면 난 설렁탕 안 먹는다고 일단 부결했으면 네. 그 자체로 제육볶음이 될 확률이 50%가 넘은 거고. 굶거나 50%가 넘은 거고. 네. 그 다음에 메뉴가 제육볶음밖에 없는데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 네. 식당 주인이 물어도 안 보고 제육볶음 내놓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놓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또 먹었어. 네.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내가 설렁탕 안 먹겠다 그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랬지 언제 제육볶음 먹고 싶다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미 다 끝내놓고. 네. 이런 자들이 저를 들들 볶아서 결국은 이런 어떤 책임이라도 약간의 먼지라도 털어보자. 이건 김관진 실장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태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세상에 김관진 실장 행태가 그 사람이 책임을 안 져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죠. 미꾸라지만 참 빠져나가려고 별말을 다 하는데 김관진 실장이 F-35를 구매 계약해도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걸 알았냐 몰랐느냐가 핵심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안 받아서 몰랐다. 그리고 보고받은 건 올해 와서다. 그런데 나야 모를 수도 있지만 실무자들은 알았을 거다. 알았을 거다. 알았다도 아니고. 알았다도 아니고. 알았을 거다. 그런데 나는 보고 안 받아 몰랐다. 아니 국회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나는 몰랐으니까 책임도 안 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어떤 거 유체 이탈하는 거 보면 너무 황당하고 현란해서 우리가 저기 뭐냐 보면은 조금 입장이 다른 사람하고는 싸울만 한데 무식한 사람하고는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몰랐다는데 어떡할까요? 몰랐다는데. 근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그러니까 보라매 사업이 이제 FX 사업,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투기 도입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투기 도입 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보라매 사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 시간 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같이 쭉 지난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표리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별개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주무장관이었던 본인, 당시에 또 이제 그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랐다. 자기가 해명을. 그러니까 그날 부결한 것도 자기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발언해서 그렇게 바꿨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불과 2시간도 안 걸렸어요. 2년간 검토해 놓은 거를 단 2시간 만에. 반대 토론 없이 표결 붙여서 단 2시간 만에. 그나마 2시간도 전투기 사업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6개, 7개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회의하고 발표하는데 걸린 시간이 2시간 반인데 2년간 검토한 걸 때려 없는데. 아니 그래놓고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우리가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건 국가정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적 의결기구를 우리가 하나 만든 겁니다. 그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군 참모차장하고 방위사업청장하고 그다음에 정부부처 차관들 뭐 기획재정부 같이 돈 내는데 이런 데 있어요.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하고 정당 추천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야. 네, 네. 이렇게 해서 약 18명 규모로 만들어진 이 회의를 만든 목적은 방위사업청에서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걸 견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이 여태까지 방사청이 올린 안건을 부결해 본 사례가 없어요. 네. 방사청에서 올린 건 다 통과만 시켜주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만 대리로 해주고 방사청장이 대신 책임을 안 지는 구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방추위 위원장이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김관진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년간 정부가 해오던 걸 뒤집었는데 그거 회의를 주재한 김관진 실장 회의가 내가 한 게 아니다. 위원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합동참모회의는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네. 여기서 미래의 한국형전투기를 스텔스기로 하자. 네. 한국형전투기가 아니죠. 공군의 차기 전투기를 스텔스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합참이 국방부와 다 협의하고 지시받아서 하는 회의. 네네. 이것도 F-35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제소를 받아보고 눈앞이 허해지는 게 아니 반박이 불가능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니 네.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당해? 무식한 사람은 네.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의 주장대로 자기는 몰랐다. 그건 명백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실무자는 알았을 거라 그러면서 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그 사업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네. 그리고 방추위 위원장이었는데 예, 자기가 몰랐다 그러면 그 명백한 지금 우리가 보통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럼 공직자들한테 그런 자리를 맡기는 거는 자기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라는 의미인데 네. 자기가 몰랐다 그러면 그 직무유기 이건 뭐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네. 나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사람이지 왜 나한테 따지냐고 아예 네. 대놓고 국민한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그 현대 정부 즉 거버넌스의 가장 1차적 덕목이 뭡니까? 우리가 현대 정부에 가장 요구하는 게 뭐예요? 책임성입니다. 네네. 책임성. 그러고 본인이 장관 노릇할 때 다 책임지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네네. 근데 오늘날 와서 이렇게 발뺌을 해버리는 것이 버젓이 국회에서 이게 다 전 국민한테 방영이 돼도 별 문제 안 삼는 나라. 네. 그러면은 청와대는 왜 이런 김관진 실장을 놔두겠냐는 거예요. 네. 왜 저 실장이 저렇게 얘기해도 아무 일이 없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김관진 실장이 당시 이거를 F-35 도입 결정을 할 때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정무적 판단은 뭘 의미하는 건가? 그건 대답도 안 했어. 예. 이번에. 사실 그게 핵심적인, 그러니까 왜 당초 가격이 비싸가지고 그 기종 후보에서 탈락했던 F-35가 부활해서 그게 사실상 뭐 이제 결정되는 이 과정을 네. 갖다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고 실토를 했단 말이죠. 실토했어요. 그럼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정무적 판단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럼 정치적 판단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미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번복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주장이 내 기사에 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반론 제기를 안 해. 이건 이번 언론제소 그 대상에 빠져 있어요. 예, 예. 나는 이거 미국이 이렇게 압박을 넣어서 장관이 네. 흔들리더니 넘어간 거다. 네네. 미국의 압력이다. 아예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네네. 이건 부인을 안 해. 그건 이제 인정을 한 거네요. 사실상. 네. 인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 네. 두 번째는 본인 결정이 아니라고 암묵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김관진 장관의 그 황당무계한 답변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결정했냐? 시켜서 했지. 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국방장관, 지금 안보실장한테 지시를 내려주는 사람은 누가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에 딱 한 명밖에 없는. 네, 딱 한 명밖에 없는. 네. 정무적 고려는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공정하고 냉정하고 국익을 위해 평가하겠다고 한 걸 다 뒤집어 엎는데 그러니까 정무적 고려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 실제 내용을 안 밝힌다면 우리가 추정해보기에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그게 아닌 정무적 고려는 뭐야? 저기 안보실장 퇴임하면 미국 방산업체 취직합니까? 네. 미국에 가서 뭐 한 자리 합니까? 그건 경제적 그런 정무적 고려합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다뤘던 문제입니다만 그런 정무적 고려, 이 정치적 고려의 핵심은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 7월, 8월 이렇게 되면 이때쯤 되면 청와대에서 미국 쪽에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연기를 타진하던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는 어떤 당시 그 김관희 장관의 국방장관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청와대의 생각이 좀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반영된 이런 그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강하게 좀 그런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결국 그 정무적 고려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에선 전작권 환수 연기를 미국 쪽에 타진하고 있고 그럼 미국에서는 그래?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받을 테니 지금 우리가 이게 F-35가 이게 정말 그 못되게 생겼다. 그러니까 2012년, 13년 거치면서 F-35 사업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예. 캐나다가 한 8, 90대 도입하려고 했다가 이게 뭐 이제 85대입니다. 네, 85대. 예. 도입하기로 했다가 그 계획이 사실상 뭐 철회돼 유보되는 상황이었고 철회 정도가 아니고 네. 이거 도입을 한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가 2011년에 의회에 불신임 당하는데 그때 의회가 제일 먼저 내세운 게 F-35 구매가 가격이나 도입 과정에 투명성이 없다. 이건 문제가 많은 계약이다. 이게 주된 사유로 돼가지고 총리를 탄핵을 했고 그 이듬해인 2012년에 캐나다 감사원이 정밀하게 감사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F-35의 문제가 다 드러나요. 그 캐나다 감사원이 낸 자료가 지금 우리가 F-35 이 논란을 겪는 거하고 똑같아. 내용이. 이게 나가고 나니까 전 세계의 F-35 구매국이 다 돌아선 게 그 무렵입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2011년, 12년 이게 거치면서 캐나다 감사원에서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 특히 그 조사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무슨 뭐 개발 단가가 올라가고 납품 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운영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조 원. 대당 1조 원. 그 구매가가 2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30년 동안 운영 유지하는데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한 3, 4천 원이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사한 결과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게 밝혀졌고 그럼 이거 사업 일단 중단해라. 그 소식을 듣고 네덜란드 정부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게 되고 영국, 터키 또 뭐 노르웨이 모든 나라가 다 전부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구매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형태의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런 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전작권 환수 연기하는 거야. 뭐 미국 입장에선 득실 관계에 대해서 사들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안은 F-35를 살리는 이런 그 문제이니까 아마도 척헤이글 장관이 김건희 장관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압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시점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썼어요.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국방부 이거 밝은 적이 못해. 자 그러면은 뭘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까? 그래 장관이 그래 들어오는데 하루 일찍 들어왔느냐 늦게 귀국했느냐 또 뭐 이게 F-35를 염두에 두고 한 결정이냐 아니냐 모든 건 결과가 말해주는 건데 아니 그 결과를 비껴가는 아주 허접한 것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왜 이 전투기 사업이 재난으로 가는가를 이건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나라가 1940년대 이후로 지난 70년간 총 23개국입니다. 개나 소나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투기를 실제 생산한 국가를 좁혀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에서도 또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이 정도 외에는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는 전투기 생산한 국가가 없는데 이런 선진국을 제외한 딱 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1982년부터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는데 스웨덴을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게 1940년부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기술이 우리보다 엄청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 스웨덴이 만든 그리펜 전투기는 단발 엔진, 즉 엔진 하나짜리에 네. 가볍고 작은, 그러면서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소형 경무장기, 네. 경무장 소형기입니다. 네. 예, 이걸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걸 15년 걸려서 만들어 놓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성능 개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총 개발 기간이 무려 30년에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네. 23개국 중에 열강 4-5개 나라를 빼놓고 작은 나라 중에 성공한 데는 요거 하나예요. 네. 그 사이에 일본이 전투기 개발하다 포기했어요. 이스라엘이 전투기 개발하다 포기했어요. 대만이 달려들었다가 포기했어요. 브라질이 달려들었다 포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국적기를 안 만들어요. 네. 강대국에는. 네. 그러는 와중에 한국형 전투기라는 게 난데없이 튀어나와가지고 한국이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네. 이거는 스웨덴의 무슨 그리펜 같은 전투기가 아니라 우선 엔진이 하나가 아니라 두 두 개. 개. 네. 그 다음에 기계식 레이더가 아니라 전자식 레이더고, 거기에다가 스텔스기입니다. 네. 21세기형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한국이 나섰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난주에 김관진 실장은 10년 안에 다 개발할 수 있다. 10년 안에. 예, 그러면서 기술적 준비가 90% 이상 돼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적 준비라는 게 뭐냐면은 그 기술 준비 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6단계 레벨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전자식 위상 능동 배열 레이더 같은 경우 우리 기술 수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3 내지 4입니다. 네. 그래서 애시당초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탐색 개발을 할 당시냐, 외부에 연구 용역을 줬을 때 이런 그 첨단 레이더 같은 건 개발하지 마라. 그거 그렇게 하면은 비용이 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했던 거예요. 네. 요즘 얘기하는 핵심 기술이 다 그겁니다. 네. 근데 김관진 실장이 90% 이상 개발됐다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건데, 1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는 건 쉬워. 그러나 6단계 또 그걸 초월한 7단계 대량 생산 단계까지 나가는 거는 비용이 몇십 배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큰 함정에 달거나 네. 네, 지상에 배치하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뭐 배 톤수가 크면은 좀 큰 레이더 달 수 있는 거고 지상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걸 전투기에 달려면 뭐 제가 생각해보면 3가지 정도 소형화, 경량화 그리고 기계식도 아니고 전자식 레이더면 이거 전자화 예, 이 세 가지 대로 이제 확보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돼야 되죠.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김 당장님 말씀의 요지는 한 3단계, 4단계 정도는 이건 레이더 자체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거를 전자식,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는 전투기용으로 예, 전투기용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그럼 미국이 기술 이전해 주기로 했다. 예. 근데 미국에서 웃기지 마라 우리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 그러니까 뭐 어디 유럽연합이라는 데서 한번 좀 뭐 사올 수 있지 않을까? 유럽연합에 유로파이터를 만드는데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하는 회사가 셀렉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F-35의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한 데는 노스롭 그루먼입니다. 네. 두 회사 공이 21년 이상 걸려서 이제 겨우 그 레이더를 전투기하고 체계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21년 걸렸어요. 수조 원씩 쓴 거예요. 네. 우리는 500억 써서 8년 안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500억이요? 500억으로. 대단한 분들이네요. 대단한 분들. 이게 새마을 정신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거를 하고 국산화가 다 가능하다고 이제 김관진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 가능하다는 의미는 뭐냐. 이 구성품을 생산할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체계 통합. 즉 체계 종합인데 네. 조종사가 헬멧 사이트가 있고 또 조종석에 이 화면이 하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11개 시스템이 다 통합돼야 돼요. 네. 레이더 시스템, 무장 시스템, 항법 시스템, 그런가 하면 적외선 표적 탐지 시스템, 카메라 영상 시스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런 센서 기능이 있는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의 조종사의 헬멧 사이트, 이 디스플레이 되는 공간에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걸 체계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계를 종합하는 한 사람이 모든 기술을 다 확보하고 있어야 했어요. 네. 근데 김관진 실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얘기를 겨우 한 거예요. 네. 만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네. 이걸 체계 종합하는데 우리 기술력 갖고 안 된다. 네. 이건 21세기형 군사과학 기술 중에서도 최첨단입니다. 네. 너무나 그게 최첨단이기 때문에 미국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은 안 주겠다, 못 주겠다. 이제 그건 뭐 확실히 이제 정리가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독자 개발할 거느냐 아니면 어디 유럽연합이나 다른 제3국에서 그 기술을 수입할 것이냐. 근데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독자 개발론 쪽으로 굳어지고 있는 양상인가요? 그렇게 굳어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처음에 사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체계를 종합하는 사람한테 모르는 기술 갖다 주면 이것도 갖다 붙여. 네. 100%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국산 개발을 해서 이걸 종합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럴 정도의 21세기의 최첨단 디지털 전투기를 만드는 체계 종합 능력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파트너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갖고 들어와서 요 시스템 체계를 종합하는 거를 로키드가 좀 참여하고 도와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작년에 F-35 수의 계약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1년하고도 한 달이 더 흘렀는데 네. 지금까지 로키드는 답변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F-35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항은 없었던 건가요? 없었어요. 예. 네. 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기술 이전 문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네. 지금 이 사업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정부가 발표했던 것은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첨단 기술을 요하는 문제이니까 돈은 좀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여서 한 20% 정도 네. 예, 돈을 좀 끌어들이고 로키드 마틴이 이 전투기, 그러니까 지금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로키드 마틴 만든 F-16 그 미들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만든 로키드 마틴을 참여시켜서 3자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이런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동 네. 개발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로키드 마틴은 1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걔네들은 왜 답변을 안 주는 거예요? 로키드 입장은 F-16 플러스 알파급 전투기를 만들자. 네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주로 한국에 제공하는 자료는 F-16 기술 자료입니다. 네네. 근데 F-16은 단발기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국이 가겠다는 건 쌍발기입니다. 한국형 전투기가. 네네. 거기에다 스텔스기까지 넣자 그러니까 자, 돈 한국 정부 8조 원 내는데 거기에 이런 기능을 다 갖고 들어가서 시스템 종합을 하자 그러는데 네. 그건 경제성이 없는 거죠. 네. 그것도 120대 생산하자고. 저기 미국이 노스럽 그룹만에서 전자식 레이더를 개발한 거는 F-35를 5,700대 생산한다는 전제하에서 개발한 거예요. 네. 그래도 21년 걸린 건데 120대 생산하는데 쌍발기로 스텔스기로 하고 전자식 레이더 넣어달라? 나보고 그거 체계 종합해라? 웃죠. 네.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더럽고 치사하다. 네 손 떼려면 손 떼라.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미국 기술을 믿고 자기들 지분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기회만 엿보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들어온다. 네. 전부 재검토해요. 네. 로키드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면 네, 네.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종합할 아무런 기술적인 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총 KF-X 즉 한국형 전투기 타당성에 대해서 정부가 발조한 7개의 연구 영역 중에 네. 6개가 추진 반대입니다. 네. 그래도 공군이 전투기가 필요하니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7개 중에 1개 전투기 연구 용역이 결과를 냈어요. 네. 그 의견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능이 점점 높아지니까 쌍발기의 스텔스의 전자식 레이더로 높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외국 회사가 못 들어옵니다. 네. 아니 돈은 쥐꼬리만 하게 주고 그걸 만들어내라는데 미쳤습니까? 거기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비, 생산비까지 포함하면은 뭐 16조 원, 17조 원, 뭐 18조 원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외국의 군수업체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이 개발해본 경험, 생산해본 경험에 따르면 그 돈은 택도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팔 개발하는데 $1,000억 100조 들었고 100조.
유로파이터도 똑같이 그 정도 들었고. 네, 네. 미국의 F-35는 지금 사업비가 1조 달러에 육박할 판입니다. 네, 네, 네. 완전히 밑발 천조입니다. 네, 네. 네. 한국이 하겠다는 건 8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최고 성능의 전투기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이미 F-15가 있습니다. 네. 또 뭐 F-35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주력 전투기가 고성능 전투기가 있다면은 한국형 전투기는 성능이 낮은 미디엄급을 네, 네. 갖자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거의 요구 성능이 하이급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계속 자가 발전한 거군요. 하이급에 육박하고. 이것도 한번 끼워놓고 엔진 하나 거 끼워놓고. 대개서 2개는 돼야 되지. 지금 시대가 스텔스 시대인데 뭐 눈에 뻔히 보이는 전투를 만들어 스텔스로 가. 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IT 강국인데 무슨 기계식 레이더야 전자식으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사업이 그냥 그러다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셈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아니, 타워 팰리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하 세방에 사는 사람이 네. 그랜저 타겠다. 네. 폭스바겐 타겠다. 네. 나 소형차 안 탄다. 이래버리니. 그게 괴물 전투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 조직과 기관에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겁니다. 우선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주도권을 업체에 뺏겼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이 아니라 업체 주도 개발 사업이에요. 카이. 예. 네. 그러면 업체가 체계 종합을 하는데 국가연 뭐 할 거예요? 자기가 개발 기관인데. 네. 이래서 죽기 살기로 레이더는 우리가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적외선 장비는 우리가 개발하겠다. 이래가지고 밥숟가락을 들고 뛰어온 건데. 네. 그 사이에 공군은 웬 단발기냐, 쌍발기 내놔라 하고 또 밥숟가락 들고 네. 네. 뛰어든 거고. 네. 이거를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어디에서도 컨트롤을 못하고 이놈 얘기했다고 하나 넣어줘. 네. 저놈 얘기했다고 하나 넣어줘. 이러다가 이 전투기가 이제는 괴물 전투기가 됩니다. 네. 그런데 돈은 올해 예산에 또 들어갔고 네. 내년 예산에 지금 600억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고 그런 사업들이 무서운 게 일단 예산 투입이 되면 쓴 돈이 아까운데 이제 뒤로 못 물러서 하는 거야. 좀만 더 돈을 달라. 예, 우리가 돈만 좀 더 주면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이게 막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먹어치우는 이제 괴물이 돼버리는 이런 양상들이 보여지는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업이 그러니까 차기 전투기 사업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총체적으로 왜곡되고 변질되는 데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 부처들의 이기주의가 있고 또 그렇죠. 하나는 좀 석연치 않은 정무적 고려라는 표현으로 F-35 구매를 결정한 데 있었단 말이죠.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이제 그 자유당에서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기면 이 사업 공식적으로 취소하겠다. 예, 공식적으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선이 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덜란드, 터키, 영국, 우리가 줄줄이 공동 개발국도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까지 다들 그냥 다 떠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드는 의문은 그럼 우리는 이 사업을 이 F-35 구매 계획을 처리할 수 없는 거냐? 예, 이런 어떤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그걸 못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계약상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좀 역시 미국이 하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자, F-35 구매를 우리가 취소한다. 네. 저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네. 지금 정부 관리들은 F-35를 무리하게 결정한 다 책임자들이에요. 네. 김관진 안보실장 부터가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정무적 고려라는 묘한 말까지 하면서 더 이상 묻지 마라. 네. 나는 모른다. 정치적 고려로 한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자기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사업 재검토하겠습니까? 네. 그 백위양에 또 누가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다음에 미군이 간절하게 원합니다. 미국이. 네. 이게 동맹 정책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형님이 계시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 우리 안 되겠어. 캐나다처럼 할 거야. 네. 아니 다른 나라는 다 해도 한국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 안 되는 세계가 거지? 다 하는데 한국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캐나다가 단순히 한국 현실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캐나다 보면 이제 F-35 구매 계획 취소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우리가 IS 좀 잡으려고 하는데 너들도 좀 참가해. 그래서 이제 IS 격퇴전 같이 참여해왔는데, 이것도 이제 빼겠다. 네. 도대체 우리가 IS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 국민한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빼겠다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뭡니까 이라크 파병 논란, 네. 이라크 전쟁 파병 논란 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좀 뭐 그 뼛속까지 친미주의자들도 있지만 일종의 이게 미국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미국한테 눈밖에 나면 뭔가 해코지 당할 거야. 일종의 이런 공명 친미주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됐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정상 외교의 최대 성과가 네. 중국 경사론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아니 우리가 언제 중국에 경세됐습니까? 그런 네. 적이 없어요. 네. 지금 경제나 문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가 네. 우리가 중국에 언제 경사가 됐습니까? 네. 근데 일본 언론이 그런 여론을 살살 뿌리니까 해명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오바마 네. 대통령한테. 네. 이게 최대 성과라는 거예요. 미국이 황당하지? 한국이 중국 편에 가서 붙었다는 거는 생각 안 하거든. 네. 근데 그걸 해명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하러 가니까 그래?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이 이 국제법과 규범을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엔 한국도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죠. 지금 명백하게 지금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미국이 개입하라는 거죠. 네. 한국도 우리 편 서라. 우리한테 줄을 대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것에 대해 또 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게 남중국해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라는 둥 뭐 그랬다 다음 날은 남중국해 뭐 남자도 안 나왔다는 둥 이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또 이제 구라를 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치고. 하다못해 뭐 조중동에서까지 막 이제 사설에서 비판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 안보, 특히 이제 갈수록 그 중요한 이 공군력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 이게 F-35가 그 자체의 사업뿐만 아니다. 이것이 한국 공군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결국 선거에서 심판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오죽하면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러워요. 이 방송이 나가는 내일쯤이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이 끝났을 겁니다. 자, 국정교과서 얘기는 비껴나갈 수가 없겠죠. 이걸로 지금 여당이 수도권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전투기 문제까지 얹어지면 여당이 지금 심각한 위기가 온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무성, 정두원, 유승민 등 새누리당 내 일련의 중진 의원들이 이 FX는 재검토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된다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요건 좀 만만하다 이게. 근데 국정교과서는 이건 너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니까 안 되고. 근데 두 건 다 국회 보고 시다발이 하라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하면서 KFX는 오히려 야권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현재 형국이. 그런데 비리비리하기로는 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언론이 제기해서 국정감사 때 용케 받아안긴 했으나 지금 아무런 이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없습니다. 역시 끝이 물러서 싸울 줄 모르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처럼 이 사안은 또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18조 원, 그다음에 F-35 도입 사업이 7조 8천억 원, 두 개 합치면 한 26조 원, 7조 원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35 같은 경우는 대당 운영 유지비가 30년 동안 1조 원. 40대를 곱하면 40조 원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뭐 100조짜리예요. 어마어마한. 그거 다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100조예요. 100조. 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이게 단순히 1년 차원의 문제,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한국 공군용대로 gal가먹고 그런 어떤 좀 건전한 국방력 건설 그리고 좀 국방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좀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어떤 복지 문제, 교육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이런 데에 써야 될 어떤 소중한 자원들의 낭비가 지금 불보듯 뻔해지고 있단 말이죠. 뻔해지는 거예요. 그럼 좀 야권에서 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원래는 이거 조선일보가 앞장서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가 안보가 걸려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보수가 보수가 아니고 한국의 안보 세력이 안보 세력이 아니니까 입 싹 닫고 있어요. 지들 국방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이건 한국 안보가 뿌리채 흔들릴 사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청와대나 조선일보 쪽에서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이 되면 F-35 40대는 들어와 있어야 되고 한국형 보라매 사업도 상당 부분 진척이 돼가지고 이제 120대 정도 생산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과부 제조기라고 하는 F4, F5는 다 퇴역시키고
예, 그래서 하이엔 미들급으로 이제 한국의 이 제공권을 지켜나가겠다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추세로 가면 F-35는 제때 들어올지도 지금 불확실한 거고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뭐 그때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이제 정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 F4, F4, F5 다시 운영하거나 그 2030년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또 이제 또 연기했어요. 수명 연기된 상황입니까? 아니 이미 뉴스에 5년 네. 더 연기한다 그랬어요. 5년도. 그러니까 원래 2020년에서 5년 했는데 또 5년 늘어난 겁니까? 그래서 일부 기종은 2030년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걸 다 도태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대략 그 노후 기종을 도태시키고 나면 지금 다른 비행기가 차질을 빚고 못 들어오면 전투기 한 대당 조종사 4명이 타야 됩니다. 아하.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돌려가면서 타야겠네요. 지 혼자 타기도 바쁜데 4명이 타야 되는데 그래서 한국공군의 아주 이상한 측면 중에 하나가 복제하기 전투기를 선호합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타는 전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현대 전투기는 최첨단 전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2명이 하면 더 번거롭고 1명이 해야 더 전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F-35건, F-22건, 유로파이터건 다 단자기예요. 혼자 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복자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어떤 때냐? 핵전쟁 대비한 설계예요. 무장사가 하나 더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핵을 투발할 일이 있을 때 조종사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 임무가 치명적이고 중차대에서 그 용도로 해가지고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는 극소수의 복자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의 생산도 잘 안 해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앞으로 복자기를 운영하는 건 핵전쟁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1명이 더 타도 조종사가 또 타는 게 아니라 무장사가 타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아주 드문 복자기인데 한국공군은 조종사만 2명 타겠다. 그러면 조종을 둘이 한다는 얘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은 조종사 숫자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조직이 스스로 그런 뼈를 깎는 노력 안 해요. 그렇다면은 전투 효율성이 떨어지는 전투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력을 많이 붙일 수 있는 명분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자기 타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로파이터도 탈락시킬 때 복자기라고 탈락시킨 겁니다. 이것도 외국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거죠. 아니 좋은 전투기를 갖겠다고 그랬으면 그 좋은 전투기의 뜻이 뭡니까? 혼자 해도 다 이긴다.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자기 이런 걸 좋아해요. 한국공군이. 남아도라서 그런 거예요. 조종사들이. 이런 식으로 정말 왜곡되고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추측컨대 예상컨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 2020년대 접어들면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2020년 좀 넘어가면 한국의 독자적으로 대북 억지력, 특히 킬체 능력, 북한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때쯤은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국방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2020년쯤 되면은 우리가 이 전투기 사업을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뭐 미국에서 준다는 F-35도 제대로 안 들어와 있고 우리가 개발키로 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킬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전자권을 또 다시 좀 연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또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자권도 연계하고 그 다음에 항공력을 믿을 수 없으니 다른 보완 무기를 또 사야 되겠다. 지금도 너무 많아서 작전이 아주 중첩돼가지고 아주 복잡한 전쟁터를 만들어놨는데 또 새로운 무기를 또 사는 소요가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미국과 같은 나라도 한때 레이건 대통령 때 이런 문제를 많이 겪다가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갈아엎었어요. 그 뒤에. 그런데 지금 한국의 지금 이 획득 시스템은 1980년대에 난립하는 육해공군과 국방부 이런 기관들이 아무거나 막 집어쳐넣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국방부를 증액시킨 이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죠. 제 계산으로 대충 보면 다음 정부에서 새로운 무기 도입 사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5년간 국방 예산 부족액이 약 70조로 예상됩니다. 네. 새로운 사업 안 벌려도. 안 벌려도.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가 싸질른 거 뒤처리만 하더라도 네. 현재 국방비가 경제 성장률만큼 증가된다 하더라도 네. 5년간 부족액이 약 70조가 네. 나오게 되고 국방의 디폴트 상황이 오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빨리 점검해가지고 우리가 이 터지기 직전에 시한폭탄의 문제를 제거해도 시원찮을 판에 네. 국산화 개발을 한다고 더 벌려버렸으니 이걸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수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심각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정말 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이고 네. 그래서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서 좀 주도해서 정의당에서 일종의 1차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국민들한테 그 문제점이 정확히 좀 알려지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좀 양식 있는 정치인들 그건 뭐 여야를 초월한 문제이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 좀 대한민국 안보와 이 예산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좀 좋은 계기가 좀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네. 예. 이 뭐 캐나다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게 꼭 뭐 그들 나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우리하고 않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예. 겪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하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런 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앞으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김관진 실장 싸고 돌면서 네. 아직까지 이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본인은 한마디도 못했고 사실은 기술 이전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갔으면 미국이 한국 형전투기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네. 이제는 가시적인 답을 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 말 한마디는 했을 법도 했는데 네. 그마저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뭐 청와대 설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겠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뭐 보고를 받으셔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좀 뭐 의문이 됩니다만. 이해 아무튼 뭐 다른 일로 바쁘셔서 그런지 이런 중차대한 사업도 보고를 안 받았다는 게 참 뭐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믿어야죠.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다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좀 태도가 바뀌는지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예전에는 이제 남한 진출이 좀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북한. 그러니까 지난 20일 날 한민구 장관하고 일본 방위성 장관이 회담을 하면서 한민구 장관은 북한도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땅이니까 거기 들어갈 때도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 방위성 장관은 그래? 근데 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이남에만 적용되는 거니까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가 꼭 너희들 동의를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취재해본 바에 의하면 왜 한민구 장관이 그 말을 했느냐. 청와대 지시였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 지시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나왔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꺼내고 방위상의 답변이 있다면은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 우리 남북 한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다. 그렇죠. 통일을 위한 특수관계다.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다, 이거. 그런데 당신이 와서 국제법 들이대봤자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 얘기를 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말을 꺼내놓고 그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저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국제법과 유엔 헌장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기막힌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그러면 어쨌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별개의 나라다. 이건 국제법대로 별개의 나라니까 너희들 동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그토록 정부에서 강조하는 정체성을 부인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하고 지금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전제하에서. 그럼 큰일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아주 좀 불편한 동거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었는데 그거를 정리한 게 91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거기선 남북 간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합의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했기 때문에 국제법 운운하면서 너희들이 경고 왕동할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었으면 꺼내지 말았어야지. 네. 근데 청와대 지시로 꺼낸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못 주워 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남북 기본 합의선 이 정부에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정부에서 얘기하는 좌파 정부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도 아니고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 정부 때 합의했던 거고 그 싫은 거죠. 합의의 기본 바탕은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7.4 남북 공동선언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연장선상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남북관계 별로 풀고 싶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부정하니까 일본한테는 망신을 당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좋은 성과를 인용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똑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건 못 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 한 거예요. 결국은 일본의 이런 문제를 견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는 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그 논리의 신세를 앉으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일본 문제 때문에 재난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안 해놓고 그냥 계속 앞으로 군사협력을 넘어가는데 앞으로 일본 없이는 전쟁 못하게끔 시스템이 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미국이 얘기하는 단일 전장권, 한반도 유사시 이게 한반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 괌, 하와이 하다못해 미국 본토까지 다 단일 전장권이 될 거기 때문에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결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핵심적인 논리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일본이 뭐 재무장을 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받는다는 등 뭐 한반도 유사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진출하겠다 이런 어떤 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월 달에 저 일본 방위상이 북한 기지 공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법조항만 놓고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무슨 뭐 DJ 노무현 정부가 싫으면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내용이라도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 때 합의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다시 읽고 그 속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기본으로 돌아가.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짜 안보 방송 시간에는 이 전투기 문제와 자유대 문제를 다뤄봤는데 뭐 한숨이 푹푹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또 이런 내용들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오네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